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번 거래일에도 좋았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뉴욕 시장의 상승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시장에 감돌았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1% 내외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9,000선을 회복했습니다. 1.59% 크게 올라주며 29,100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4% 오름세 보였습니다. 3,580선에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역사상 최고의 수치를 썼습니다. 12,000선까지 넘어서며 12,056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카콜라와 IBM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 협상도 다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고용 지표는 부진했고 미중 갈등은 여전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11월부터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주식 랠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각 주정부에게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접종 준비를 완료하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면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한 미국 FDA 국장은 지난달 말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FDA가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되기 전 백신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을 발표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협상도 재개됐습니다. 아직까지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규모를 늘리는데 의회가 초당적 차원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 2천억 달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1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시장의 예상치를 현저하게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장세를 뒤집지는 못했는데요. 8월 민간부문 고용이 4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ADP 아휴 일디마즈 부사장은 고용 확대가 미미하고 분야와 기업 규모에 불문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중국 외교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또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방문하거나 대사관 외부에서 문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호재에 더 반응한 뉴욕 시장은 어제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활동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늘었지만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훨씬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이 늘었고 운송과 유통업체 사이 활동도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총 지출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다야니가 우리 정부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내 자회사인 다나석유공사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다나석유공사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11년 3조 4천억 원의 지분 100%를 인수한 영국 내 자회사인데요. 이 정부도 이번 임시 압류 명령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시 압류 명령은 예비 조치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의 주식이 압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WIPO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WIPO가 발표한 혁신지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카카오게임즈의 공모청약이 끝났습니다. 증거금 1억을 넣었다면 약 5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열기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증권 신고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빅히트는 2005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 음악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과 백신 조기 보급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승세 보였는데요. 0.32% 오르며 92달러 63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달러화의 반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일보다 2원 40전 오른 1185원 4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의 환율은 1189원대로 나타나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뉴딜 펀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금융 공급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24억 달러 불었습니다. 8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8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발생했고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이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한 겁니다. 8월까지 5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가 개최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불참하고 LG전자는 참가할 예정입니다. 정오에는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 소매 유통 관련 종목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7월 무역 수지와 8월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합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